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우리 그 13주차 1교시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 1학기 수업 마지막 수업이 되겠네요. 오늘이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우리 리포트 내용 잠깐 설명을 하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또 88회 전산세무 1급 공부를 할 건데요. 이번 학기에 법인세를 좀 많이 다루려고 했는데 많이 못 다루게 되어서 조금 아쉽네요. 다음번에는 조금 가벼운 과정들을 좀 짧게 하고 이제 전산세무 2급하고 전산세무 1급하고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네요. 어, 그 여러 가지 법인세는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기 전에 알아야 되는 이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터치를 해주려고 했는데 그게 좀 안 돼가지고 조금 많이 아쉬운 한 학기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중간고사, 기말고사 여기 우리 제출 기한 있죠? 중간고사는 6월 29일, 그러니까 이제 딱 1주 남았고, 그리고 기말고사는 7월 6일까지니까 딱 2주 남았어요. 여러분들 이게 가벼운 주제라고 생각하면 가벼운 주제일 수도 있고, 무거운 주제라고 생각하면 무거운 주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잘 그 준비를 해가지고 기한 엄수에서 좀 잘 지켜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리포트 제출할 때는 우리 주의사항을 잘 보고 여기에 맞춰가지고 제출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미 중간고사 리포트를 제출한 친구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오늘 수업이 끝나고 나면 이제 그 우리 리포트 제출에 대한 어떤 그 제출한 친구들하고 혹시나 몰라서 게시판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제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제출로 체크된 친구들이 있으면 나한테 연락을 빨리 좀 줘야 됩니다. 자, 주의사항을 잘 살피고 리포트를 제출해 주세요. 자, 우리 중간고사 주제는 우리 2월 결성금 공제랑 결성금 소급 공제죠.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부연 설명을 하지 않을게요. 우리 6월 15일 날 1교시 수업에서 충분하게 어떻게 작성을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기말고사 문제는 부가치세 문제인데요. 이와 관련된 것도 우리 6월 15일 1교시 수업 때 다 이야기를 해 드렸습니다.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조금 모호한 친구들 있으면 그 6월 15일 1교시 수업을 참조를 해가지고 그 작성을 했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이제 우리 감가상각비 문제, 그러니까 오늘은 감가상각 문제랑 그리고 접대비 문제 그리고 우리 그 세액 계산하는 거랑 최저한세 이렇게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문제는 간단한데 알아야 될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부분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제가 책을 좀 캡처해 왔는데 이런 식으로 조금 설명을 주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법인세 조정 들어갈 때는 회사를 변경을 해야 되겠죠. 자, 모두 전자로 변경을 해 놓은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기계장치를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등록하고, 자, 우리가 해야 될 게, 자, 첫 번째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등록하고, 자, 미상각 자산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자, 이게 우리 두 번째 해야 될 일이고, 세 번째 그리고 세무조정 하시오. 이렇게 됩니다. 자, 우선 문제를 분석 한번 해볼까요? 자, 요 자산에 대해서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등록을 해야 되네요. 기계장치고 우리가 취득월일이 2017년도 2월 15일이고 자, 취득가액이 8천만원.
그리고 정기말 감가상각 누계액이 4천만원. 지금 이게 2019년도 기준이니까 정기말이라고 하면 2018년도 말이 되겠지요. 그리고 2019년도에 감가상각비 계상액이 1천만원이었다. 그리고 경비구분은 제주였다. 자, 첫 번째, 회사는 감가상각분법을 신고하지 않았대요. 자, 여기서 문제를 분석해 나가면서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자, 문제를 분석해 봅시다. 자, 첫 번째, 자, 기계장치, 자, 무신고예요. 자, 기계장치를 무신고했을 때는 정률법으로 우리가 감가상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내용연수는 5년으로 가정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우리 수선비 계정에는 우리 그냥 비용 처리했던 그 계정이네요. 기기장치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 1,00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했네요. 자, 우리 자본적 지출액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가 자산의 취득가액에 잡아줬다가 그리고 나서 감가상각비로 비용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자본적 지출액을 수선비로 처리를 해버렸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게 즉식상각의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소액 수선비로 판단이 되면 그냥 비용 처리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즉시상각의제를 해줘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소액 수선비로 볼 수 있느냐를 판단을 해 봐야 돼요. 자,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요건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자본적 지출액이 1,000만원이네요. 자, 1,000만원이 이렇게 지출이 되었네요. 자, 그런데 부동어가 뭐가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자, 어떤 금액들하고 비교를 해야 되느냐? 자, 우리가 600만원 기준이 있고요. 그리고 정기말 장부가액의 5% 요건이 있어요. 이렇게. 자, 이 두 금액 중에서 이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이 이 두 개 금액 중에서 높은 것보다 더 높으면 즉시상각 의제를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높지 않으면 그냥 수선비로 처리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8천에서 4천만원을 빼고 나면 4천만원이죠. 여기서 5%를 하게 되면 200만원입니다. 자, 요 금액이 200만원이 되는 거죠. 자, 200만원하고 600만원하고 높은 금액은 600만원이에요. 근데 자본적 지출액이 600만원보다 크게 판단이 되네요. 자, 그러면 즉시 상각 의제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자, 우선 우리가 상각 시부인을 하기 전에 회사계상 감가상각비가 얼마인지 알아야 되겠죠. 자, 회사계상 감가상각비는 자, 결산서상 감가상각비에다가 즉시 상각 의제 금액을 더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산서상 감가상각비는 1천만원이래요. 1천만원. 거기다가 즉시 상각 의제 요 내용이죠. 자본적 지출액 요 1천만원을 더한 것을 수선비가 아니고 감가상각비로 본다는 겁니다. 요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법을 사용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요거 소액 수선비냐 아니면 즉시상각 의제로 봐서 감가상각비로 넣어줘야 되느냐, 그리고 회사계상 감가상각비가 결산서상 감가상각비만 있는 게 아니고 즉시상각 의제에 해당된다면 즉시상각 의제 금액까지 회사계상 감가상각비로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자, 세법상 상각 범위액이 있습니다. 이 범위액을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이 세법상 상각 범위액은
이렇게 계산이 돼요. 자, 세법상 기초 미상각 잔액에다가 자본적 지출을 더해주고 거기에다가 상각률을 곱해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세법상 기초 미상각 잔액 그리고 자본적 지출을 늘어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기초 재무상태표상 취득가액에 기초 재무상태표상 감가상각 누계액 더하기 정기 2월 상각 부인액 더하기 단기 발생 자본적 지출 단기 즉시 상각 의제 감가 상각 의제 누계액을 차감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요게 따라서 작성을 하게 되면 기초 재무상태표상 취득가액은 변하지 않겠죠. 8천만원에 자 8천만원을 적어주고요. 그리고 기초 재무상태표상 감가상각 누계액 요게 되겠죠. 전기말 감가상각 누계액이 기초 재무상태표상 감가상각 누계액이 되겠다 그죠. 4천만원을 차감을 시켜주고요. 전기월 상각 부인액을 잡아줘야 되는데 자 여기 보면 2018년도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면에서 을표를 보게 되면 지금 유보가 마이너스 250 또 마이너스 130이 증가해서 마이너스 380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상각 부인액이 없는 거네요. 자, 왜 이 마이너스가 되었느냐 이걸 봐야 되겠네요. 자, 당사는 감면법인으로 2019년 기속 감면세액은 1270만원이라고 가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하, 여러분들 우리 감면법인 같은 경우에는 상각 감가상각 의제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우리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에는 결산 조정 내용이기 때문에 회사가 감가상각비를 계상을 하면 인정을 해주는데 만약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았다 그러면 비용으로 못 넣겠죠. 그런데 감면 받는 법인은 의도적으로 이런 감가상각비에 결산 조정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감면 받는 기간에는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지 않고 감면이 적용되지 않을 때 감면 받지 그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은 감가상각비를 집어넣는다면 세금을 절약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그런 것을 부인하려고 감가상각 의제 규정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감면을 받는 법인들은 무조건 감가상각비를 계상을 해야 되는데 감가상각비를 세법상 상각 범위에까지 하지 않는다면 상각한 걸로 봐가지고 우리가 비용으로 잡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 계속 시인부조액이 발생해서 우리가 비용으로 집어넣은 그런 결과들입니다. 그러니까 정기월 상각 부인액은 없겠죠. 자, 단기 발생 자본적 지출 또 없겠지요. 왜요? 요 자본적 지출액은 우리 수선비 계정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액 수선비 판단을 했는데 안 된다. 요거는 즉시상각 의제 금액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기 발생 자본적 지출도 0입니다. 자, 우리는 이 수선비로 집어넣은 자본적 지출액 2천만원을 여기 넣지는 않았지만 단기 즉시상각 의제 금액으로 봐가지고 1,000만원을 더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감가상각 의제 누계액이 이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누적돼 있던 거 요거를 차감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얼마인가? 자, 8천만원에 4천만원을 떼고 그리고 1,000만원을 더하고 마이너스 380만원을 더해주면 됩니다. 차감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4,620만원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이 4,620만원에다가 상각률을 곱해주는 거죠. 정률법이고 5년이면 여러분들이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가서 그 상각률을 알 수가 있을 텐데 0.451이 나옵니다. 이 0.451을 곱해주고 나면 2천만원, 2천만 83만 6,200원이 세법상 상각 범위액이 되는 거죠. 자, 해사계상 상각비가 2천만원, 그리고 세법상 상각 범위액 2,083만 6,200원 이렇게 되고, 자, 우리 시인부족이익이 발생했다, 그죠? 이게 금액이 얼마냐? 자, 세법상 상각 범위액에서 해사계상 감가상각비 2천만원을 차감하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 83만 6,200원이 시인부족이 될 거고, 마지막 6번째로 세무조정을 하면 되겠네요. 어떻게 할까요? 자, 송금산입 83만 6,200원에 마이너스 유보를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한 문제이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등록을 한번 해볼까요? 자, 기계 장치. 자, 자산 코드 1번. 그리고 계정 과목이 기계, 기계 장치가 아니고 기계 장치 안에 부품 검수기입니다. 취득 영업일은 2017년 02월 15일이고요. 자, 기초가액. 자, 기초가액은 취득가액을 얘기하는 거죠. 자, 8천만원에 취득을 했고요. 전기말 감가상각 누계액이 4천만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우리 즉시 상각 의제 금액이 있었다, 그죠? 자, 요거는 자본적 지출에 넣었다면 여기로 들어가는 건데, 즉시 상각 의제니까 7번에 들어가겠네요. 1,000만원. 자, 그리고 전기말 부인 누계액은 없고요. 자, 전기말 의제 상각 누계액은 있습니다. 자, 여기 마이너스 금액이라고 되어 있죠? 마이너스죠, 그죠? 그러니까 숫자만 쳐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상각 대상 금액이 나왔고요. 자, 우리 내용 요소하고 한번 잡아볼까요? 자, 5년에 0.451로 계산이 되었고요. 자, 프로그램상으로 돌아가서 상각 범위액이 2천만원이 돼 있네요. 2천만 80만 6,200원. 요 금액하고 동일하죠. 요 금액이 여기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금액하고 우리가 손으로 계산한 금액하고 다르다, 그러면 우리가 틀렸을 확률이 꽤 높은 겁니다. 자, 그리고 해사 계상액입니다. 자, 해사 계상액은 얼마로 잡아줘야 되죠? 지금 요것만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결산서상 감가상각비 사용자 수정 들어가서 1,000만원을 입력을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자, 그리고 경비 구분이 제조로 나와 있죠. 그래서 500번대 제조로 잡아주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단기말 감가상각 누계액이 회계 장부상 얘기하는 거죠. 자, 5천만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단기말 장부금액은 8천만원에서 5천만원을 차감한 3천만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 놓치면 안 되겠다, 그죠? 단기 의제 상각비. 왜냐하면 이 모두 전자는
세간면을 받는 법인이기 때문에 시인부조이익이 발생했다면 그만큼 상각의제가 발생한 겁니다. 아이고, 날라가 버렸네. 자, 의제 상각비는 83만 6,200원을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다. 그죠? 요거는 제조업으로 해주면 되겠다. 자, 요렇게 고정자산 등록에 전부 다 입력을 했어요. 자, 우리가 계산한 거랑 전부 다 일치가 하는 거죠. 자, 이렇게 고정자산 등록 메뉴 끝내고, 자, 두 번째 미상각자산 감가상각 조정명세서를 작성하래요. 미상각자산 감가상각 조정명세서. 자, 유형자산이고 우리가 정률법으로 계산했죠. 자, 한번 불러볼까요? 자, 부품 금수기 들어왔다. 그죠? 자, 내용연수 5년으로 하고, 자, 재무상태표 자산가액이, 자, 8천만원에 누계액 5천에, 그리고 기말 재무상태표 가액이, 장부가액이 3천만원이죠. 요만큼 더 상각을 할 수 있는 거고, 회사가 장부상에 넣은 감가상각비가 1,000만원, 자본적 지출액이 요거 1,000만원, 그리고 정기말 의제 상각 누계 요거 말하는 거죠. 380만원 해서 4,620만원이 세법상 상각 범위에게 들어가는 요금액이 되는 겁니다. 4,620만원. 그래서 상각률을 곱하고 나니까 상각 범위액이 836,200만큼 계산이 되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쭉 정리가 되어 가지고, 아하, 차감액이 마이너스 836,200만큼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세무조정을 해야 되겠죠. 근데 왜 안 들어가지? 자, 그러면 세무조정은 여기 조정 등록에 들어가서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주에 한 것도 다 돼 있죠. 자, 여기서, 자, 우리 기계장치 관련된 세무조정이 여기는 없네요. 자, 그러면 직접 입력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그래서 기계장치 감가상각 의제 금액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안 그러면 그냥 감가상각 의제 이렇게 해도 되고, 편한 대로 하면 됩니다. 의미만 통하면 되는 거예요. 이 금액이 836,200, 그리고 지금 유보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보 발생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종료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잘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공부했던 게 요거였죠. 자, 감가상각비 시부인 우리 했었죠. 지금 우리는 시인부조액이 됐었죠. 그죠? 시인부조액. 네, 왜냐하면 의제 금액 때문에 그렇다. 자, 그리고 우리가 우리 소액 수선비냐 아니냐 판단을 할 때 즉시상각 의제 특례 기준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감가상각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을 결산서의 비용으로 계산하였더라도, 우리 문제에서 수선비로 계산했다고 하잖아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CV는 없이 비용 계산 금액을 전액 송금으로 인정한다 라고 되는 거죠. 자, 해당이 되면 비용으로 넣어도 되는데,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CV인 계산 하라는 거다. 그죠? 자, 우리 소액수선비로 받으려면 600만원 미만이거나, 또는 정기말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의 5% 미만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1,000만원이 요 규정을 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소액수선비로 인정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말인지 알겠나요?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우리 또 문제 4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